안녕하세요. 당신이 보내주신 마틴 루터의 글 Whatever You Need를 함께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제목하고 인용구부터 봐야겠네요. Whatever you need. 다시 한번요. Whatever you need. 한국어로는 무엇이든 필요한 대로 혹은 필요한 건 뭐든지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제목부터가 뭔가 딱 와닿는데요. 그렇죠. 이 whatever라는 단어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런 아주 포괄적인 느낌을 주잖아요. 그리고 you need는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이고요. 이걸 합치니까 당신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든 이런 뜻인데 이게 단순한 제안이라기보다는 깊은 배려 그리고 지지 이런 걸 포함하고 있어요. 네, 글 전체를 딱 아우르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아마 글 마지막에 가면 이 제목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느끼실 거예요. 정말 마음을 여는 제목 같아요. 다음은 인용구네요. 제레마이어 버로우즈의 말입니다. That which cometh from the heart goes to the heart. Jeremiah Burroughs.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That which cometh from the heart goes to the heart. Jeremiah Burroughs.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 닿는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여기서 cometh는 약간 옛날 영어 스타일인데요. 요즘 쓰는 comes, 온다랑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from the heart, 이건 마음으로부터, 그러니까 진심으로라는 뜻인데 이거 정말 많이 쓰는 중요한 표현이죠. goes to the heart는 마음으로 간다, 즉 마음에 와닿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진심은 결국 통한다, 이런 뜻이죠. 이 글의 주제하고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문구입니다. 진심은 통한다. 네, 기억해 둬야겠네요.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글쓴이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보죠. 첫 단락입니다. I was working as a consultant in a beer company, helping the president and senior vice presidents formulate and implement their new strategic vision.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I was working as a consultant in a beer company, helping the president and senior vice presidents formulate and implement their new strategic vision. 해석하면 저는 한 맥주 회사에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는데 사장님과 고위 부사장님들이 새로운 전략적 비전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을 돕고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네요. 네, 여기서 이제 비즈니스 관련 단어들이 좀 나오는데요. 가볍게만 짚어보면 컨설턴트는 컨설턴트죠. 자문가. 프레지던트는 사장. 시니어 바이스 프레지던트는 고위 부사장들이고요. 중요한 동사로 formulate, 이건 계획 같은 걸 만들다, 수립하다 이런 뜻이고 implement는 실행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만들고 실행하려던 게 strategic vision, 회사의 전략적 비전이었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하고 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던 거죠. 네, 회사의 어떤 방향성을 정하는 그런 큰 프로젝트였군요. 이어서요. It was an enormous challenge. 다시 한번 It was an enormous challenge. 그것은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네요. 맞습니다. enormous는 엄청난, 막대한 이런 뜻이고 challenge는 도전 혹은 어려운 과제를 말해요. 그냥 difficult, 어렵다 이게 아니라 challenge, 도전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여기서 그 일의 어떤 중요성이나 무게감 같은 게 좀 느껴지죠. 그러네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 업무를 하는 와중에 동시에 개인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죠. At the same time, my mother was in the final stages of cancer. 다시 읽어드릴게요. At the same time, my mother was in the final stages of cancer. 동시에 저희 어머니는 암의 마지막 단계에 있었습니다. 네, at the same time, 동시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그 큰 업무적인 도전이랑 이 개인적인 실현이 같은 시기에 겹쳤다는 걸 보여줘요. Final stages는 마지막 단계들, 캔서는 암이고요. 어머니가 암투병에 정말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계셨다는 정말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에서도 가정에서도 큰 어려움에 딱 부딪힌 거죠. 상상만 해도 정말 너무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의 어떤 고된 일상이 다음 문장에서 바로 드러나네요. I worked during the day and drove 40 miles home to be with her every night. 다시 한번요. I worked during the day and drove 40 miles home to be with her every night. 저는 낮에는 일하고 밤마다 그녀, 어머니와 함께하기 위해 40마일을 운전해서 집으로 갔습니다. 라고요. During the day는 낮 또는 안에는 이라는 뜻이고요. 밤에는 drove 40 miles home, 집으로 40마일을 운전해서 갔다는 거죠.
40마일이면 이게 한 64km 정도 되거든요. 꽤 먼 거리인데 매일 밤 그 거리를 운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to be with her, 어머니와 함께 있기 위해서였고요. 정말 그의 헌신적인 노력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네, 정말 대단한 의지네요. 그 다음 문장 들어보시죠. It was tiring and stressful, but it was what I wanted to do. 한 번 더요. It was tiring and stressful, but it was what I wanted to do. 그것은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많았지만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네요. 네, 여기서 tiring 이건 피곤하게 만드는 stressful은 스트레스가 많은 이런 형용사들이죠. 당연히 몸도 마음도 힘들었겠죠. 그런데 but 하지만 뒤에 나오는 말이 중요해요. It was what I wanted to do. 그건 내가 원해서 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기꺼이 하겠다는 마음, 어머니에 대한 그 깊은 사랑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what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되는 관계대명사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일에서는 프로다운 모습을 지키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My commitment was to continue to do excellent consulting during the day, even though my evenings were very hard. 다시 읽어드릴게요. My commitment was to continue to do excellent consulting during the day, even though my evenings were very hard. 제 다짐은 저녁 시간이 매우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낮 동안에는 훌륭한 컨설팅에 계속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 커밋먼트라는 단어가 참 인상 깊어요. 뭐 헌신, 약속, 책임감 여러 뜻이 있는데 여기선 굳은 다짐 이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Continue to do는 계속해서 하다는 뜻이고 excellent consulting, 최고의 컨설팅을 하겠다는 거죠. even though는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양보의 의무를 나타내고요. 그러니까 밤 시간이 아무리 힘들어도 낮에는 전문가로서 내 역할을 다 하겠다 이런 강한 책임감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혼자서 이걸 다 감당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상황을 알리긴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죠. I didn't want to bother the president with my situation, yet I felt someone at the company needed to know what was going on. 한 번 더요. I didn't want to bother the president with my situation, yet I felt someone at the company needed to know what was going on. 저는 제 상황으로 사장님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회사 내 누군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이 내용인데요. 네, 여기서 bother라는 동사는 신경 쓰이게 하다 또는 귀찮게 하다는 뜻이에요. 개인적인 일로 회사 최고 결정권자인 사장님을 bother하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With my situation은 나의 상황 때문에 라는 뜻이고요. yet은 여기서 하지만이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omeone at the company, 즉 회사에 있는 누군가는 needed to know what was going on,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는 거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직접 가지는 않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로 하는군요. So I told the Vice President of Human Resources, asking him not to share the information with anyone.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So I told the Vice President of Human Resources, asking him not to share the information with anyone. 그래서 저는 인사 담당 부사장님에게 말하면서 그 정보를 누구와도 공유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네, Vice President of Human Resources, 인사 담당 부사장이죠. Human Resources 우리가 줄여서 HR이라고 많이 부르죠. 회사의 인사부를 가리키는 아주 중요한 비즈니스 용어입니다. 그분에게 이제 상황을 알린 거예요. 근데 동시에 asking him not to share the information with anyone 이렇게 덧붙였어요. 그에게 그 정보를 anyone, 아무와도 share, 공유하지 말아달라고 asking, 요청하면서 라는 뜻이죠. 여기서 ask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to 부정사에게 뭐뭐 하도록 요청하다 이 패턴이 쓰였는데 앞에 not을 붙여서 not to share, 즉 공유하지 말아달라고 아주 신중하게 부착한 겁니다. 네, 조용히 알렸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뒤에 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네요.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이야기의 전환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A few days later, the president called me into his office. 다시 한번요. A few days later, the president called me into his office. 며칠 후 사장님이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A few days later, 며칠 뒤에라는 시간이 좀 흘렀다는 걸 보여주는 표현이죠. 사장님이 그를 called me into his office,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는 겁니다. 여기서 call someone into는
누구를 뭐로 부르다 이런 의미로 쓰인 거고요. 그렇죠. 당연히 업무 때문에 부른 거라고 생각했겠죠. I figured he wanted to talk to me about one of the many issues we were working on. 한 번 더 읽어볼게요. I figured he wanted to talk to me about one of the many issues we were working on. 저는 그가 우리가 작업하던 여러 문제들 중 하나에 대해 저와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여기서 figured라는 단어는 생각했다, 짐작했다 이런 뜻으로 쓰였어요. 동사 figure가 구어체에서 판단하다, 뭐뭐라고 여기다 이런 의미로 꽤 자주 쓰이거든요. 그가 짐작한 내용은 사장님이 one of the many issues we were working on, 즉 우리가 다루고 있던 많은 문제들 중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무실에 딱 들어서니까 분위기가 좀 예상과는 달랐던 모양이에요. When I entered, he asked me to sit down. 다시 한번요. When I entered, he asked me to sit down. 제가 들어가자 그는 저에게 앉으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entered는 동사 enter, 들어가다의 과거형이죠. 사장님이 그에게 ask me to sit down, 앉으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아까 나왔던 ask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to 부정사 패턴이 또 나왔네요. 그리고는 뭔가 좀 진지한 태도로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He faced me from across his large desk, looked me in the eye and said, I hear your mother is very ill.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He faced me from across his large desk, looked me in the eye and said, I hear your mother is very ill. 그는 그의 큰 책상 너머로 저를 마주 보았고 제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매우 아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 장면 묘사가 정말 인상적이에요. Faced me, 나를 마주보고 From across his large desk, 큰 책상 건너편에서 그리고 Looked me in the eye, 내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다는 건 사장님이 이 대화를 굉장히 진지하게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꺼낸 말이 일 얘기가 아니라 I hear your mother is very ill. 어머니가 매우 편찮으시다고 들었습니다. I hear는 뭐뭐라고 들었다는 표현이고 ill은 아픈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비밀로 해달라고 했는데 사장님이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아, 정말 전혀 예상 못한 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확 북받쳐 올랐던 것 같아요. I was totally caught by surprise and burst into tears. 한 번 더 읽어볼게요. I was totally caught by surprise and burst into tears. 저는 완전히 놀랐고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네, totally는 완전이라는 부사고요. caught by surprise는 기습적으로 당하다, 그러니까 갑자기 놀라다는 뜻의 아주 유용한 표현이에요. catch someone by surprise가 사람을 놀라게 하다인데 수동태로 쓰여서 내가 놀랐다는 의미가 된 거죠. 너무나 뜻밖의 상황이라 감정 조절이 안 돼서 burst into tears,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다 라고 표현했네요. burst가 터지다는 뜻이잖아요. 감정이 한꺼번에 팍 터져 나오는 모습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네, 애써 감추려고 했던 그 힘든 속마음을 딱 들킨 순간이면서 동시에 예상치 못한 어떤 공감을 받은 그런 순간이었겠네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글의 핵심이자 가장 감동적인 사장의 말이 나옵니다. He just looked at me, let my crying subside, and then gently said a sentence I will never forget. Whatever you need. 다시 한번요. He just looked at me, let my crying subside, and then gently said a sentence I will never forget. Whatever you need. 그는 그저 저를 바라보며 제 울음이 잦아들도록 기다려주었고 그리고 나서 제가 결코 잊지 못할 한 문장을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필요한 대로 하세요. 이 사장의 대응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당황하거나 서둘러 위로하는 대신에 He just looked at me, 그저 나를 바라보며 Let my crying subside, 내 울음이 가라앉도록 그냥 두었다라고 하죠. Let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동사 원형, 뭐뭐가 뭐뭐 하도록 두다. 이 구문이 쓰였고 subside는 감정이나 폭풍 같은 것이 가라앉다, 잦아들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충분히 감정을 추스를 시간을 준 거죠. 그리고 나서 gently, 부드럽게 건넨 한마디, a sentence I will never forget, 내가 결코 잊지 못할 문장, 그게 바로 이 글의 제목이기도 한 Whatever you need 였던 겁니다. 필요한 건 뭐든지 말해라.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나 판단 같은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온전한 수용과 지지의 표현인 거죠. 이게 바로 진짜 리더십, 그 진정한 공감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 어떤 길고 장황한 위로나 조언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한마디였던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저자가 그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한번 보죠. That was it. His understanding and his willingness to both let me be in my pain and to offer me everything were qualities of compassion that I carry with me to this day.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That was it. His understanding and his willingness to both let me be in my pain and to offer me everything were qualities of compassion that I carry with me to this day.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의 이해심과 제가 고통 속에 있도록 내버려 두면서도 모든 것을 제공하려는 그의 의지는 제가 오늘날까지 간직하고 있는 연민의 자질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이 짧은 문장이 앞에서 사장이 했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완벽하고 충분했는지를 딱 강조해 주는 것 같아요. 사장의 understanding, 이해심과 willingness, 기꺼이 하려는 마음, 의지, 이게 핵심이었죠. 근데 이 의지가 두 가지 측면을 가졌다고 해요. Both A and B, A와 B 둘 다 구문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A는 let me be in my pain, 내가 내 고통 속에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러니까 고통을 외면하거나 작게 보지 않고 그대로 인정해주는 태도고요. B는 to offer me everything, 나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려는 마음, 즉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해주겠다는 약속이죠. 저자는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 바로 qualities of compassion, 연민, 깊은 공감의 자질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that I carry with me to this day, 내가 오늘날까지 간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고요. carry with me는 지니다 간직하다는 의미죠. 그 순간의 경험이 그의 인생관에 아주 깊은 영향을 준 겁니다. 그리고 compassion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동정심, 심퍼시하고는 좀 달라요. 상대의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적극적으로 도우려는 그런 마음을 뜻하는 아주 깊은 단어입니다. 아, 정말 인상 깊은 이야기네요. 이 짧은 글을 통해서 리더십이라는 게 단순히 업무 지시나 성과 관리 이런 걸 넘어서서 한 사람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서 나올 수 있다는 걸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Whatever you need, 이 한마디가 주는 무게가 정말 상당하네요. Whatever you need, that which cometh from the heart goes to the bird. Jeremiah Burroughs. I was working as consultant in a beer company, helping the president and senior vice presidents formulate and implement their new strategic vision. It was an enormous challenge. At the same time, my mother was in the final stages of cancer. I worked during the day and drove 40 miles home to be with her every night. It was tiring and stressful, but it was what I wanted to do. My commitment was to continue to do excellent consulting during the day, even though my evenings were very hard. I didn't want to bother the president with my situation, yet I felt someone at the company needed to know what was going on. So I told the vice president of human resources, asking him not to share the information with anyone. A few days later, the president called me into his office. I figured he wanted to talk to me about one of the many issues we were working on. When I entered, he asked me to sit down. He faced me from across his large desk, looked me in the eye and said, I hear your mother is very ill. I was totally caught by surprise and burst into tears. He just looked at me, let my crying subside, and then gently said a sentence I will never forget. Whatever you need, that was it. His understanding and his willingness to both let me be in my pain and offer me everything were qualities of compassion that I carry with me to this day. Martin Ruda. 저희는 다음 탐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